이러한 2차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항공업계 관련된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우선 제목을 볼까요? 알바 던전 항공승무원 기한 없는 휴직에 이젠 버틸 힘 없다. 제목만 보셔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어려운 기사는 아닙니다.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기사일 거고 전문 용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쉽게 이런 기사들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 불황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에 가장 중요한 게 중산층입니다. 왜냐하면 소비할 여력이 있는 층에 가장 큰 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산층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어왔지만 이마저도 없어질 위기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으로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저희가 얻어갈 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틀에서 어느 곳에 해당되는 뉴스인지, 그리고 그 앞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기사는 직원들이 힘들다가 주 내용이죠. 가게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왜죠?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항공에 대한 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져서 기업은 구조조정이랑 임금 감소 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 이익이 줄게 되고 그러면 가게 생활이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섭니다. 지원금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요한 지점인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라 무작정 퍼주기만은 할 수는 없고 제한된 지원금 때문에 가게로 갈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관련 다른 기사가 하나 바로 아래에 있어서 좀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정책자금 내년 최대 3조 원 투입할 거라는 기사네요. 항공업 기업은 수익이 안 나서 힘이 듭니다. 기업이 망하면 가게가 망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요한 핵심 산업, 특히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군에 그리고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큰 기업은 정부 지원이든 뭐든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대마불사라는 이론이 있죠. 이게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수익을 높이려면 소비시장이 제대로 살아남지도 않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합병을 하고 그래서 경쟁을 줄이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우리나라 두 대형 항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경쟁이 줄어들게 될 테니 수익을 내기 쉬워질 겁니다. 기사에서는 항공정비사업에서도 이런 합병을 통한 이익이 생길 거라고 하네요. 서로 경쟁을 하던 분야가 줄어들면서 더 수익성이 높은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커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게 되고 그러면서 이익이 나는 겁니다. 합병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이제 공통된 인력을 감축을 하는 구조조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 중에 이야기한 구조조정,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 금융위기 때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직장에서 잘리고 임금이 줄고 즉 우리 가게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만들게 되는 이벤트인 거죠.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정부는 한동안 지원금을 줄 거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기업을 우선 근데 살려놔야 채용을 계속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데 우선 중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정부는.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산업이 회복이 돼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고스란히 이런 이익은 가게가 아닌 살아남은 기업의 몫이 되는 겁니다.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졌는데 결국 나중에 이익이 나는 건 살아남은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네 뭐네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충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세 주체 간의 역할과 돈의 흐름과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차적 사고방식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없어서 항공업이 힘드니까 항공 주식을 사면 안 되겠구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항공유의 수요도 줄어들고 직원들 가게 수입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 테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겠구나. 항공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유업도 똑같겠구나. 특히 항공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항공업 채권은 더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차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항공업이 힘드니까 항공 주식을 다 팔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지금은 저가 상태에 있겠구나.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구나. 합병도 일어나고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정부도 도와줄 것 같으니
망하지는 않을 것 같네. 그러면 채권은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정부가 도와주고 합병도 되고 경쟁도 줄어들고 그럼 기업 수익이 회복이 되고 나서 그러면 향후에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주식을 지금 저가 구간에서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가게를 지원한다, 기업을 지원한다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가게들이 소비를 할 생각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 돈은 망하지 않을 기업들의 주식이나 그리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겠구나. 이런 정도까지 사고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합병 정부 지원 기미가 보일랑 말랑 할 때 현명한 투자자들, 즉 고수들은 항공업이 어렵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미리 해놓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해놓았을 겁니다. 합병할 거나 정부가 적극 지원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이후에는 쫓아가서 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 거죠. 하지만 기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타이밍에 빠르게 들어가서 조금 더 오래 들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2021년 한국경제 2~3% 성장률 기대, 백신 개발 소식에 희망 솔솔이란 기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일으킬 경제, 즉 바이든노믹스까지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가계의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락다운, 사회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감소를 해왔죠. 돈을 나가서 쓸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현재 경제 위축과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코로나를 없앨 약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보급 등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사람들, 가게들이 나가서 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소비가 늘어나니 기업들의 제품들이 잘 팔릴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소비까지 하게 되는 보복 소비까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가 엄청 늘겠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직원을 더 많이 뽑게 되고 임금을 더 올려주게 되겠죠. 다시 가계 수익이 늘어나니까 소비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선순환인 거죠. 기업은 소비가 살아나니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기업은 기업과 가게가 돈을 잘 버니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공공부문 투자에 쓸 거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곧 성장을 할 호시절이 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었습니다. 이분 성향이 우리가 수년간 외쳐오던 세계화 등 글로벌 교역 등 다자무역 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트럼프랑 좀 달라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세계 소비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한국에 혜택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푸는 성향이 또 강한 분이라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럼 투자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1차적 사고방식은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에 역대급 호황을 만들어서 맞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리까리한 거죠. 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라 채권 투자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명확합니다. 2차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가서 쓰는 소비인이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소비가 증가하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동안 주식 호황을 이끌었던 언택트 주식은 조정을 받겠지만 컨택트 주식들은 전통적인 강자인 이런 주식들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이런 기업들은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항공이 그렇고 영화관, 여행사, 정유업, 화학업 이런 것들이 그런 산업군이 될 겁니다. 고수들은 효과가 있을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뉴스가 스물스물 나올 때부터 주식 투자 집중 분야를 갈아타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말이죠. 빛으로 만들어진 주식과 부동산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좀비 기업, 하위급지 부동산들까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정부가 슬슬 돈을 빼가기 시작할 거고 시장에서 말이죠. 그럼 경쟁력이 없는 곳들의 가격은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곳을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곳으로 투자 흐름을 바꿔 타야 되는지 말이죠. 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네요. 중국이 돈줄을 쨘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중국 공기업에 해당할 만한 회사들을 그냥 망하게 둬버린 거죠. 지원을 하지 않고. 이 앞에서 얘기한 점 등을 잘 묶어서 이걸 왜 이렇게 두게 정부가 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한 내용들을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제 생각을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제대로 보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경제 기사를 읽으실 수 있고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틀에서 앞뒤의 흐름을 생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2차적 사고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처음엔 좀 어려운 경제 용어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고 투자자로서 좀 고수가 돼가는 느낌도 들게 되실 거고, 경제 흐름, 투자 흐름을 보는 눈도 조금씩 생겨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